이스탄불로 돌아갈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과감하게 조식을 포기하고 잠을 더 잤습니다. 여행이 길어질수록 피로가 쌓이고 어제 석식을 보니 크게 기대도 되지 않았거든요. 대신 공항 스타벅스에 들러 커피로 카페인을 충전하고 기내식으로 주는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드디어 처음 터키 여행을 시작했던 장소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스탄불을 둘러볼 생각에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공항은 도시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테니까요. 드디어 이스탄불 관광 일정의 시작점 돌마바흐체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스탠다드가 아닐 경우 선택 관광으로 진행되는데 보통 50유로 정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라는 거대한 제국의 궁전답게 입구부터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며 사람을 압도하는 느낌입니다. 안쪽 정원은 공사로 인해 가려져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펜스를 따라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본궁인 돌마바흐체 궁전이 나옵니다. 궁전 내부는 사진 촬영이나 접촉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끔 말을 듣지 않는 외국인들도 보이는데 경비원이 발견하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관람을 마치고 나면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 입구 쪽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길을 따라 궁전 이곳저곳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그 유명한 하렘 건물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둘러보고 싶지만 패키지 여행이라 시간이 없다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터키는 정말 언젠가 자유여행으로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때는 입구 옆에 카페에서 바다를 즐기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보고 싶습니다. 돌마바흐체 관람이 끝나면 버스를 타고 구시가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스탄불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만큼 미로처럼 얽힌 시가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무려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덕분에 도로가 굉장히 좁고 복잡해서 차량보다는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돌마바흐체에서 갈라타 다리를 통해 금강만을 건너고 비잔틴 벽을 따라 해안도로로 이동하다가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근처에서 하차해 도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들을 따라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국적이고 아기자기한 건물들을 감상하며 내일 만나보게 될 히포드럼 광장을 지나 구시가지를 둘러보며 천천히 걷다 보면 오늘의 점심 식당에 도착합니다. 점심 메뉴는 이스켄데르 케밥이라고 하는 소고기 케밥이었는데 먼저 닭고기 케밥이 제공되길래 이게 메인인 줄 알고 배를 채우는 바람에 정작 이스켄데르 케밥은 영상도 못 찍고 맛만 보고 나왔습니다. 배가 불러 제대로 먹지는 못했지만 맛으로 따지면 터키에서 먹어본 케밥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었으면 다시 이동을 해야죠. 다음 방문의 장소는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버스가 아닌 도보로 이동하는데 혹시 이스탄불이 교통정체가 심하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보시다시피 그랜드 바자르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도로가 꽉 막혀서
정말 차들이 도무지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더군요. 이런 곳으로 버스를 타고 다녀서는 절대 시간에 맞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막힌다고 우리까지 가만히 서 있을 순 없죠. 막히는 차들 사이를 뚫고 빠르게 그랜드 바자르를 향해 갑니다. 그랜드 바자르에는 총 21군데에 달하는 입구가 있고 1번 게이트인 동쪽의 누르우스마니의 문과 7번인 서쪽의 베아지드 문을 잇는 거리가 메인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인 거리를 중심으로 작은 골목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구조입니다. 내부에는 정말 많은 상점이 있는데 같은 상품도 가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절대 한 곳만 가지 마시고 여러 가게를 돌아보시면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로쿰이나 견과류 같은 먹을거리는 여기보다 탁심 광장 쪽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종류만 많지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서 일행 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이드님도 여기선 그냥 구경만 하라며 쇼핑은 추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바가지가 심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번부터 7번 게이트까지 쭉 걸어보시고 그 후에 주변 길목들을 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메인 통로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서 돗대기 시장 같은 분위기인데 안쪽 골목들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어서 여유있게 물건들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상점마다 에어컨을 틀어놓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습하고 더운 건 어쩔 수 없고 여긴 실내로 치지 않는지 여기저기서 흡연 중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선 괴롭지만 터키 문화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죠. 그랜드 바자르 일정이 끝나면 1506년에 완공된 베아지드 모스크와 1453년에 설립됐다는 이스탄불 대학 사이에 위치한 베아지드 광장을 통해 버스에 탑승한 후 호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호텔은 신시가지 쪽에 위치해 있는데 주로 관광이 이루어지는 구시가지와는 생각보다 꽤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호텔은 접근성이 좋지는 못해서 가파른 경사를 캐리어를 끌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도 호텔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감각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대신 어느 방향이든 뷰는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스탄불 야간 투어를 하기 위해 짐만 풀고 다시 시내로 향합니다. 야간 투어는 스탠다드 상품도 선택 관광으로 진행되는데 비용은 인당 50유로 정도였고 저희 일행은 모두 참여했습니다. 투어 내용은 대단한 건 없지만 이왕 이스탄불에 왔으니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터키의 도시, 터키의 밤거리는 어떤 모습인지 꼭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 투어는 탁심광장 인근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진행됩니다. 오늘의 승전기념일이라고 하는 터키의 중요한 공휴일이라서 이렇게 곳곳에 국기가 휘날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은 파전과 불고기, 고등어 등 제대로 된 한식이었는데요. 오랜만에 한식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세상에 촬영하는 걸 깜빡해버렸습니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스탄불의 밤거리로 달려가 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탁심 모스크를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어주고 이어서 나오는 공화국 기념탑에서 또 한 장 찍어줍니다. 계속해서 가다 보면 도로 왼편으로 하피즈 무스타파 1864라는 가게가 있는데 로쿰 종류는 이곳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가격도 괜찮다고 하네요.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저물고 진정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터키의 공휴일이면서 라마단 기간이기도 했는데 가이드님 말로는 터키 분들은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합니다. 대신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어서 그 유명한 이스티클랄 거리를 통과할 차례입니다.
여기 이 수많은 사람들 보이시나요? 가장 분주한 거리답게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뒤섞여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노면 전차도 지나다니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터키도 맥도날드는 인기가 많은 모양입니다. 저희는 썰어먹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마도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다르겠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무색하게도 정말 쫀득하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단연 최고였습니다. 계속해서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입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면 보이는 노면전차 정거장과 튀넬 탑승장 앞에서 집결하게 됩니다. 1875년에 개통되었다는 지하철인 튀넬은 노선이 약 573m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운행시간은 채 2분이 되지 않습니다. 짧은 탑승이 끝나면 이런 뒷골목 같은 곳으로 나오게 되고 이어서 이런 지하상가 같은 곳에 지나 갈라타 다리로 향하게 됩니다. 원래 이 다리 밑에 가게에서 맥주 한 잔과 함께 야경을 감상해야 하는데 저희는 근처에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 있어 별도로 빠져 이동했습니다. 바로 카라쿄의 귤리올루라고 하는 유명한 바클라바 가게인데 1843년에 오픈한 유서 깊은 곳으로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급하게 이동하느라 제대로 영상도 못 찍고 결국 고프로 배터리까지 방전됐지만 맛있는 바클라바를 먹을 수 있었으니 만족합니다. 다행히 끝자락에 도착해서 시원한 맥주도 한잔할 수 있었고 잠깐이지만 야경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버스를 타고 호텔로 복귀하면 모든 일정이 끝납니다. 미흡하지만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